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뉴스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그러니? 너 최근 여론조사 결과 봤어? 네 군데의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21%가 나왔대. 뭐 진짜? 그치? 너도 충격이지? 아직도 우리 국민 중에 21%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다. 2.1%도 아까운데. 에이, 백성공주야, 장난치지 말고. 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 하는 거야. 요즘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일이 좀 많았니? 강경화 장관은 남편이 요트 여행 간 걸로 비판받아서 사과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서해 어업 지도원 사건까지 터졌잖아. 그런데 대체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걸까? 도저히 모르겠네. 정치못난이야.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그래,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알려줄게. 잘 들어.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긴 뭐겠어. 국힘당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계속하니까 그렇지. 생각해봐. 국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말들만 계속하는데 누가 지지하겠니? 예를 들면 국힘당은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고 있어. 박근혜 7시간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분초 단위로 뭐 했는지 밝히라는 거야. 국민의힘은 아직도 박근혜 7시간 안 밝히지 않았나? 내 말이 그 말이야. 세월호 참사 주범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세월호를 들먹이니? 한기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물 쓰레기라고 막말을 하더라. 이 사건 말고도 지난 추석 땐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이 달림은 영창으로 라고 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잖아. 이렇게 상스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고 지지해주겠니? 그런 사람이야 일부지. 요새 국민의힘은 혁신하려고 열심히잖아. 김종인 대표도 당무감사를 통해 악마던 사람들을 주시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김종인도 막말하잖아. 온 국민이 힘들어해서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이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못 들었니? 그건 진짜 심하긴 했어. 이건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나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진짜 정부 돈맛 들여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박덕흠 같은 사람 아니야? 나쁜 짓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거나 몰상식한 막말을 퍼부어대니까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글쎄, 그래도 말이야.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은 큰 사건이잖아. 이런 사건이 터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게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적폐 세력이 남북관계로 장난질 치는 게 더는 먹히지 않는 거지. 국민이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잖아. 봐봐. 적폐들은 사건 초기에 무작정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고 자극적으로 말하더니 지금 와서 보니 증거도 없고 그런 첩보도 없다잖아. 그럼 처음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난리친 거니? 그렇긴 해. 처음엔 화가 났는데 점점 좀 이거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게다가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사과하기도 했지. 적폐는 근거도 없이 북한을 시신까지 소각한 비정상적인 악마처럼 몰아갔지만 전통문도 그렇고 최근에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인민들에게 고맙다는 연설을 하면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 남과 북이 차이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물론 있지만 북한이 적어도 무작정 나쁜 짓만 하는 못된 나라는 아닌 것 같지 않니? 맞아. 나도 기사 봤어. 이번에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도 찾아봤단 말이지. 그런데 대체로 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서서히 평화의 온풍이 불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잘 풀리길 기대하는 반응이긴 하더라. 그러니까 국힘당이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게 점점 안 먹히는 거지. 그리고 국힘당이 무턱대고 정부 비난의 열을 올리는 것도 어이없어. 이 사건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면서 생긴 예민한 사건이었단 말이야. 국힘당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첩보 자산을 막무가내로 드러내는가 하면 무작정 정부가 구출 작전을 명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 국힘당 말대로 했다가 정말 큰일 터질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억지 부리면 다야. 국민의힘이 좀 너무 막 나가긴 했나? 이러니까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이 국힘당에게 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요즘 국민의힘이 극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국민도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하는구나, 좋은 시도다 라고 하면서 지지해 줄 것도 같은데. 아니, 국힘당이 변한 것도 아니고 변하려고 하면 지지해줘야 하니? 그럼 예를 들면 말이야,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이 낸 공정거래 3법에 동의한다잖아. 김종인 대표는 대기업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던데, 이야, 이 정도면 완전 혁신적이지 않아? 그 뒤에 김종인이 한 말은 못 봤니? 공정거래 3법을 지지하니까 노동법도 같이 개정하자고 하잖아. 노동 유연성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노동 유연성이 뭔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거야. 국민을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잘라서 국민이 일자리를 여기저기 전전하게 만드는 게 유연한 노동이라는 거지. 김종인이 공정거래 3법을 지지한다는 말은 경제 민주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계산이었던 거라고. 에이, 난 또 김종인 대표가 좋은 일 하자는 줄 알았네. 이런 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니? 그런데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 공정거래 3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마저 국힘당 내에서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한 발 뺐고, 윤창현 의원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어. 헐, 당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다니 아주 개판이구나. 조선일보의 기둥이던 김대중 전 고문도 중도 포용 운운하며 좌파 흉내를 내고 있다면서 극우로 돌아가라고 주문하더라고. 국민의힘이 좌클릭하는 척 쇼를 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기존 국민의힘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마 홍준표 같은 대형 막말 정치인이 복당하거나 하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둘로 갈라져 대판 싸우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노답이구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지겹도록 정부와 여당 발목 잡기만 하는데 정작 국민의힘한테서는 어떤 새로운 비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와중에 자기들끼리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하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야. 난 국민의힘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종인 줄을 잡아보려고 했지.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 재보궐선거도 다가오는데 나는 어디 가서 줄 서야 하지? 진짜 고민이다, 고민. 정치문란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정치가 국민을 위해야지. 자꾸 쇼만 해서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면 되겠니? 그래서 적폐 세력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거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의힘은 이대로면 대선에 이기기 어렵다라면서 호들갑을 떨던데요. 아직도 대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없애버려야겠어요. 백성공주와 정치문란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